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그 끝자락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그 자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목에는 낡은 카메라를 걸고 손에는 달아빠진 가죽 가방을 든 채. 그의 이름은 탄 트렌센. 베트남에서 건너온 지 2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한국말은 어눌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어김없이 이 자리에 섭니다. 새벽 4시 15분. 95번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 나는 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진기 들고 다니는 묘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나는 사진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렌즈를 통해 세상을 기록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아니, 찍을 수 없습니다. 20해 전 나는 한국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따뜻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든 것이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을 때면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고 비 오는 날이면 내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사진보다 마음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죠. 나는 차를 몰고 있었고 윤희는 우산도 없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내 차를 피하려고 뛰었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 위로 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쯤이었을까요? 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95번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 하나.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희였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에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창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내리면서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버스 매일 오나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윤희를 다시 보기 위해서.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는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윤희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려면 절대 벨을 누르지 말아요. 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차 벨을 누르는 순간 기억은 사라집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카메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카메라였습니다. 20해 전 내가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카메라. 나는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필름이 들어있었고 그 필름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현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지금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5번 버스 1999년 10월 14일. 내가 윤희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확대경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오래된 필름이에요. 최소 20년은 됐습니다. 주인이 배경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지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들이 낮았고 간판들도 달랐습니다. 마치 20년 전 서울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에서 찍힌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버스 안을 바라봤을 때 나는 멈췄습니다. 렌즈 너머에 윤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 버스 안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벨을 누르면 안 돼요.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내 손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윤희가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렌즈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낯선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간판들이 오래된 글씨체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렌즈 너머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여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젊은 윤희. 20해 전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 나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 버스가 멈췄습니다. 95번 버스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선 곳은 20해 전 내가 윤희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리면 안 돼요.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순간 기억은 끝나요. 무슨 말이야? 나는 널 다시 만나려고.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이에요. 윤희는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무슨 진실? 윤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 버스를 타는지. 당신이 왜 나를 찾는지.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는 윤희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윤희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기억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끝까지 가야 해요. 마지막 정류장까지.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때 앞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버스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앞좌석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하차 벨을 누르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나는 벨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버튼 하나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창밖으로 사진을 찍으면 과거가 바뀝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규칙. 같은 날 2번 타면 자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 규칙을 알고 있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나였습니다. 늙은 나. 몇십 년 후의 내 모습. 나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정류장 1999년 10월 14일입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나는 낯익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앞. 20해 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린 카페. 20해 전 내가 윤희를 처음 만났던 곳.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젊은 윤희. 그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안 해.
사진사예요. 멋지다. 저는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요.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찍어도 될까요? 네. 나는 렌즈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 카페 안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윤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거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95번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을 때 나는 멈췄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였습니다. 젊은 나. 20해 전의 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도착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기억은 종료됩니다. 버스 안 조명이 꺼졌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규칙을 어겼습니다. 같은 날 2번 탔고 나는 나 자신을 마주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근처. 20해 전 윤희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도로. 멀리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여자. 윤희였습니다. 윤희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0해 전 내가 몰던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젊은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멈춰.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끼익. 쾅. 비명. 윤희는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20해 전 그날의 기억. 하지만 이번에는 제3자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이 순간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너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윤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 버스를 타는 거야? 당신이 원해서예요. 당신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마지막 정류장으로. 도로 끝에 95번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는 뭐가 있어? 진실이 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운전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승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표정. 다음 정류장 새벽 4시 15분입니다. 내 입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사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원했으니까요. 윤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 버스를 만들었다고? 네. 기억의 버스요. 나는 운전대를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으니까요. 누구에게? 당신 자신에게요. 버스는 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젊은 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당신이에요. 20해 전 나를 잃은 그날의 당신. 나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젊은 나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버스를 운전해야 해?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요. 무슨 진실?
당신이 나를 구할 수 없었다는 진실. 그리고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진실. 윤희는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터널 끝에서 새어나오는 빛. 버스는 그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니? 당신의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버스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줘서. 윤희야, 이제 나를 보내줘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텅 빈 버스. 좌석 하나에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나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윤희.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윤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윤희의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벽에 걸어둔 윤희의 사진들. 모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하지만 사진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15분.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봤던 바로 그 노인. 버스는 왜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죠?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윤희를 놓아줬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윤희를 보고 싶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프레임뿐이었습니다. 제 아내 사진이었어요. 저도 당신처럼 매일 버스를 탔어요. 사진을 볼수록 기억은 사라져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버스의 규칙이에요. 그럼 당신은 아내를 완전히 잊은 건가요? 아니요. 얼굴은 잊었지만 사랑은 기억해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해져도 그 사람이 내게 준 따뜻함은 남아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남아있어요. 노인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윤희의 얼굴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럼 평생 그 버스를 타세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평생 과거에 갇혀 살게 될 거예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기억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간직할 것인가?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 공원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사진들. 20해 동안 간직했던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미 많이 흐려진 얼굴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그녀의 따뜻한 손을. 나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안녕, 윤희야. 이제 나는 너를 보내줄게.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버스를 타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노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뒷자리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풍경이 달랐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아침을 맞이하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윤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나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윤희야. 그거면 됐어.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종점에 다다를 때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종점입니다.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밖은 환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얼굴을 봤습니다. 윤희였습니다. 그녀는 기사석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줘서. 윤희야. 이제 가요. 당신의 길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언제나. 윤희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웃고 있는 아이들을, 서로 손을 잡은 연인들을. 어느 날 나는 예전에 가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린 카페. 벽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기사석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윤희.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거 드릴까요? 이 사진 오래전에 어떤 분이 맡겨두고 가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니세요?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와 윤희. 우리는 이 카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14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은 나에게 사진보다 마음을 찍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웃음을 선물했고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윤희.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노을을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노을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나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마지막 사진. 그날 밤 나는 그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노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그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렌즈 너머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를 붙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날 이후 95번 버스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버스가 폐선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는 여전히 어딘가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새벽 4시 15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그리고 언젠가 그 버스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억을 되돌려주기 위해. 몇 년 후 나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렌즈. 전시회장에는 내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5번 기억을 되돌려주는 버스. 트랜생 기사님 추모. 전시회를 보러 온 한 노인이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실제로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행하나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운행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시회장을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대의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95번 버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윤희야. 그리고 고마워.